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시편은 국가적 차원의 시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서요 5절에 보면은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여기서 1절에서 그들은 바로 시온 곧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오늘날 이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이란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는 것이다. 글쎄 없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그럼 이 의롭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히브리 말로는 차딕이라고 합니다. 차딕. 근데 참 신학교 다닐 때도 이 의로움의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체다카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구약 신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물우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참 분명치 않은 것 같다. 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차딕이 뭔가, 체다카가 뭔가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표현해 봐야 우리의 생각에 와 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그 체다카라는 것, 그것은 진선미가 융합된 상태다. 진선미,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은 이게 간혹 하나의 개념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진선미가 융합된 상태가 저는 체다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이걸 지켜내는 행위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여러분, 사법적 정의라는 것은 진선미가 어우러져야 돼요. 진실은 있는데 거기에 선함이 없으면은, 또 아름다움이 없으면은 그 사법부는 어디 한 곳이 무너진 사법부죠. 요즘 미국의 사법부가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몇천억 원을 공탁금을 내라, 벌금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법원에 가려고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벌금을 때렸으니까
항소법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공탁금을 걸어야겠죠. 근데 세상에 현금을 갖다 몇 천억을 그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담보물의 가치를 트럼프가 높게 적어냈대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 불짜리 부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5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적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가치라는 게요, 이게 내가 그게 꼭 필요하면은 웃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시세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예, 부동산 분양을 했는지 뭘 했는지 좌우전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것도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전에. 그런데 당신 그 옛날에 부동산 그 가치보다 높게 은행에다 이야기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 사기친 거야. 그 벌금 내. 그래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5, 6천억 벌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항소법원에 가려고 그러면은 공탁을 걸고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현금을 갑자기 못 구하면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같은 걸로 주식이니 통장이니 다 차압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벌써 속이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글쎄요, 트럼프가 얼마나 어떻게 은행을 갖다가 속였는지는 그런 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저는 그 법원의 판결에 진선미가 없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래.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자기가 우리 교회의 대표자다. 그렇게 거짓 서류를 꾸며가지고 우리 교회 부동산을 이용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대표 행위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임의로 썼으니까 그게 바로 법원으로 볼 때는 공정증서 부실기재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바로 잡아가지고 이제 대표자를 저로 바꾸고 다 조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저 사람 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맨 나중에 저한테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편지를 보내오기를요. 당신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미 당신은 대표자로 이미 수정이 됐다. 그래서 그 공정증서 부실 기재한 것이 완전히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재판의 실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걸 갖다가 다시 기소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벌 좀 주라는 걸 갖다가 그냥 법원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뮤시파트라는 게 이게 진선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선미를 지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면에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힘이나 아니면 총이나 속임으로 혹은 권력으로 빼앗는 겁니다.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를.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종종 흔히는 아니죠. 가장 싫은 말이 의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도적이 의로울 수가 있어요. 화적대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빵 나눠주면 그 의로운 겁니까? 도둑질 해가지고요. 도둑일 뿐이죠. 한국 사람의 세계관이에요.
의적 일지묘라는 말, 거기에 의적이라는 말 속에는요, 한국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세계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적과 의는 함께 붙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붙여서 써요, 우리는. 의적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혼란스러운 사고 체계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여러분, 자석을 갖다가 붙여보면은요, N극과 S극은 서로 땡기잖아요. 그런데 N극과 N극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서로 밀어내가지고 붙일 수가 없잖아요. 탁탁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요, 이 악인과 의인은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게, 선과 악은, 의와 악은 공존하지 못하는 게 이게 법칙이에요. 의, 악, 공존 불가능의 법칙이에요. 공존 불가능합니다.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를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삶을 길게 보면은요, 짧게 보면 악인이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암세포 같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어떤 세포입니까? 원래는 내 몸의 정상세포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생활 습관의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암세포가 주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정상세포는 주위의 견제를 받아요. 그만 자라라,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났으니까 이제 분열해가지고 상처를 메워라, 그러면 또 그때 또 분열합니다. 근데 암세포는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자랍니다. 잘하려고 그러면은 분열해야 되니까 분열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막 흡수합니다. 그럼 쓰레기도 많이 버리겠죠. 자, 당연히요. 그 쓰레기를 흔히 뭐 악액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암세포가 버리는 노폐물, 그거는요, 정상세포의 신진대사를 억제합니다. 정상세포가 신진대사를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는 자꾸만 체중이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위세포는 가만히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암이 생기면은 위에 생긴 그 위암은 원래는 위세포였잖아요. 이게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휙휙휙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장으로도 내려가고 무슨 뭐 여러 장기로 폐로도 갈 수도 있고 뭐 막 돌아다닙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요. 그 제가 이 암세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들을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깨달은 게요. 세상에 악이라는 게 자기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속해 있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시스템이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근데 암세포는 그걸 몰라요. 악인은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파괴하더라고요.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근데 막 잘하긴 잘해요. 그런데 그 노폐물이 다른 정상세포의 신진대사를 억제하지 않는 그런 암도 있어요. 그걸 흔히 양성종양이라고 부르죠. 근데 악성종양은 그냥 과도하게 성장하고요.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노폐물 가지고 정상세포를 갖다가 신진대사를 못하게 방해해가지고 삐득삐득 말라서 결국은 암세포의 숙주인 암 환자도 죽고 지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결국입니다. 악인의 결국이에요. 악인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참 시인이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의 풀과 같다. 그런데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다. 왜냐하면 지붕에는 뭐 비가 오지 않는 한 누가 지붕에다가 물 줘서 잡초 키우겠습니까? 지붕에다 풀 자랄 수 있잖아요.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풀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아요. 한 줌도 안 돼요. 악인은 굉장히 무성해 보이죠. 지붕을 다 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가 비치면 그 진실의 빛이 비추어지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진실을 찾아야 돼요. 진실. 저는 이번에 의료 사태에서도 진실이 뭔가 2,000명 가지고 부족한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5,000명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요, 한 500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2,000명이라는 그 숫자의 타당성,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의료가 좋아질 거냐? 그러면은 현재 의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여기는요, 현재 의료에는요, 제가 아는 그 유명한 요새는 뭐 자주 내왕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다는 심장의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디 뭐 의사가 병 치료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예? 의사가 병 치료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약 써? 이 약 못 써?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 그 큰 병원에서 링거 꽂을 때 쓰는 플라스틱 바늘 그래야지 이제 환자가 움직여도 혈관에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걸 사오래요. 그래서 제가 에? 링거 꽂는 바늘을 환자 보호자 보고 사오라고요? 아니 병원에 그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사용하면은 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 한대요. 오래전 이래요. 그러니까 환자의 혈관을 보호하기 원하시면 쇠바늘을 하면은 계속 처음에 혈관 뚫을 때는 쇠바늘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쇠바늘 제거하고 플라스틱만 쇠액이 들어가는 그거만 남겨놔야 되는데 그래서 사오래요. 갖다 몇천 원 하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모든 문제는 보험이 아닌 거를 보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보험이요? 이게 보험이란 거는 내 위험에 대해서 내 돈 내고 내가 보호받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강보험의 기본 구조는 뭡니까? 돈 버는 놈이 돈 많이 내가지고 없는 사람 돈 치료해야죠. 그건 국가가 해야죠. 그걸 왜 개인 보고하라 그래요? 왜 개인 월급을 털어가냐고요? 저는 그거 참 마땅치 않아요. 더군다나 옛날에는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개 합쳐버렸잖아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좋죠. 돈 조금 내고. 수입 없으니까 돈은 조금 내고. 수입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높은 급여에서 팍팍 떼내가지고 혜택을 누리잖아요. 너희들 지역보험, 직장보험에다가 묶어줄 테니까 나 표 줘. 그래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직장인들끼리만 해가지고 보험하면은요, 그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돈 못 버는 사람들까지 갖다 붙여놓으니까는
이것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고 이 약 못 쓰고 저 약도 못 쓰게 하고, 그거는 내가 돈 냈는데 내가 막상 치료받을 때는 의사가 보기에 정말 효과가 좋은 약 못 쓰는 거예요. 그게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 치료합니까? 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원인가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치료하죠. 이건 돼, 안 돼. 거기 맞춰서 그냥 하는 거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미슈파트가 깨진 거예요. 미슈파트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지역 의료 사람들 힘들어요? 그럼 다른 걸 줄여서라도 국가에서 소득세나 이런 거 거둔 거 있잖아요. 뭐 유류세 이런 세금,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요. 그거 갖고 해야죠. 그걸 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내 뿅 빠지게 새벽서부터 처자식 얼굴도 못 보고 고생한 사람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왜 시골 사람들 왜 병 고쳐줍니까? 그 국가가 해야죠. 국가 세금으로. 딴 거 예산에 아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뮤시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말을 붙이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게 암세포입니다. 양성종양은 종양이라도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악인의 결국은요, 악인의 결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개인에게 그 피해가 본인에게 오는 거, 내버려둬요. 술 먹고 간이 나빠서 뭐 지 맘대로 하라 그래요. 그러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사람은요, 그게 바로 암적인 존재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도적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입니다. 도적은 도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약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시고 또 의인들은 높이시며 의인들의 자손들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